네, 직독직해를 잘할 수 있는 10가지 팁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주어 뒤에서 끊어주기라는 팁이 있는데요. 자, 직독직해 할 때 영어 웃음 그대로 읽고 제대로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끊어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첫 번째는 주어 뒤에서 끊어주는 것입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An ant running in the sunshine met a chrysalis. 오, 반가운 문장이죠? 우리 아까 전에 개미와 번데기 글에 있던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개미가요. 뛰어다니고 있대요. 어디를? In the sunshine. 햇볕 아래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하나의 개미가 만났습니다. A chrysalis. 번데기 한 마리를. 자,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영어 옷은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 주어 뒤에서 끊자라고 했죠. 주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영문법 강좌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주어 찾는 노하우를 제가 영문법 강좌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은, 는, 이가 그 붙는 부분이 주어에 해당을 한다. 그 부분이 주어이면서 문장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해석했을 때 은는 이가가 붙는 부분 찾아보셨나요? 개미 한 마리가 햇볕에서 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가 번데기를 만났다. 그렇다면 햇볕에서 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 여기까지가 주어에 해당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주어 뒤에서 이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주어 찾았어요. 주어를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주어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있는 이가로 찾아보고 싶어도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주어를 찾나요? 그럴 때를 위해서 또 다른 노하우를 드릴게요. 주어 찾는 게 쉽지 않으면요, 여러분. 동사를 찾고 동사 앞에서 끊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주어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 보이세요? 개미 한 마리가 running 동사 아니에요. ing 붙어 있는 건 동사 아닙니다. In the sunshine. 오, met. 여기 만났다 라는 동사가 있죠. 만나다, 행동, 행위,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이렇게 주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따라서 첫 번째 팁은 주어 뒤에서 끊어주고 주어를 찾아보자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팁 갑니다. 두 번째로는 동사 뒤에서 끊어주자 라는 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The chrysali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ant. 자, 우리 아까 봤던 개미와 번데기 지문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예문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번데기는요. attracted 뭐죠? 끌어당기다 혹은 뭐 유혹하다 라는 뜻의 동사죠. 그 번데기가 끌어당겼다. 무엇을? The attention, 주의 집중을요. 무엇에? Of the ant. 아, 그 번데기가 개미의 주의 집중을 확 끌어당겼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그죠? 여기에서 동사 attracted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끊어주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그 번데기는 끌어당겼다. 그 개미의 주의 집중, 그 개미의 시선을 확 끌어당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주어 뒤에서 끊어주자라는 첫 번째 팁을 적용한다면 the chrysalis라는 번데기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팁은 주어 뒤에서 끊어주는 거. 두 번째 팁은 동사 뒤에서 끊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세요? 영어 문장은 무조건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문장이라는 것을 만드는 필수 재료다라고 할 만큼 주어 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팁으로 주어 뒤에서 끊고 동사 뒤에서 끊자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의 큰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팁은 더 쉽습니다. 네.
문장 부호에서 끊어주자 라는 팁이 있는데요. 문장 부호들 뭐 많이 있죠. 콤마나 콜론, 셀미콜론, 뭐 하이픈,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느낌표, 물음표 등등 이런 문장 부호가 나타나면 끊어 가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ant who saw it was alive cried, Poor pitiable animal 이렇게 나오죠. 자, the ant, 컴마에서 끊어볼게요. Who saw it was alive, 또 컴마에서 끊고 여기에 이제 큰 따옴표들이 있는데요. 뭐 문장 마지막은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장부에서 끊어주면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보세요. 그 개미가요. 어떤 개미냐면 보았던,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았던 개미가 cried, 외쳤습니다. 자, cried는요. 울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외쳤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뭐라고 외쳤냐면 poor pitiable animal. 여기도 콤마가 있으니 여기도 끊어볼까요? 불쌍하고 가엾은 동물이요.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 부호에서 끊어주는 것도 직독짓기의 하나의 팁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예문이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햇볕에서 뛰어다니던 하나의 개미가 번데기를 만났는데 그 번데기가 개미의 시선을 끌어당겼죠? 번데기가 살아있었네? 라고 봤던 이 개미는 불쌍하고 이 가엾은 동물아 라고 외쳤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자, 계속 볼까요? 네 번째 팁은 동사 뒤에 뭘? 이란 말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chrysalis heard all this, but didn't make any reply 라는 예문이 있어요. 자, 그 번데기가 들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자, 콤마에서 끊어볼게요. 그러나 만들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떤 답변도, 즉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제가 중간중간 해석할 때 무엇을, 뭘 이라는 말 넣은 거 눈치채셨나요? 자, 동사 뒤에 뭘 이라는 말을 넣어보면 해석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동사 찾으셨습니까? 여기 들었다라는 동사 하나 있죠? 여기에 뭘 들었을까? 아, 이 모든 걸 들었다라는 거구나.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 불쌍한 친구야 라고 말했던 거, 이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들지 않았다. 자, make라는 동사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무엇을 만들지 않았다는 걸까? 이렇게 연결하시라고요. 어떤 답변도 만들지 않았다. 즉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팁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직독짓기 팁은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기인데요. 전치사. 영문법 강좌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다 보면 이런 단어들 많이 보죠. in, at, with, on, of, to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가 나타나면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세요. 예를 들어 You lie here in your shell with power only to move a joint 라는 문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개미와 번데기에서 가지고 왔는데 자, 너는 누워있구나 여기에 자, in 여기 있죠? 전치사예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자고요. In your shell 너의 껍데기, 껍질 안에서 너는 누워있구나 콤마에서 끊어보겠습니다. 근데 뒤에 with 나왔어요. with는 여기에도 있네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앞에서 끊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네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power,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힘이냐면 겨우겨우 할 수 있는 힘인데요. to가 나오네요. to. 여기 나오는 to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to 앞에서 끊어볼게요. 엄밀히만 하면 자 여기에서 겨우 힘을 가지고 있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to move a joint. 관절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겨우 가지고 그 껍데기에 누워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한 것처럼 영어 옷은 그대로 해석을 하되 중간중간 적절히 끊어간다 라는 거 직독짓기의 핵심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는 이 5번째 팁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팁 6번째는요.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자라는 팁이거든요. 접속사란 우리가 말과 말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요. 전치사, 접속사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영문법 강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독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독해를 잘할 수 있는 팁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말과 말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that, when, while, because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접속사입니다. 이런 단어 나타나면 그 앞에서 끊어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Later, only the shell remained when the ant passed away again. 자, later, 콤마 있네요. 끊어보겠습니다. 나중에 only the shell, 자, 오직 그 번데기 껍질만이 주어 뒤에서 끊었어요. remained, 남아있었다. 동사죠? 동사 뒤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when이 나오네요. when, 뭐라 그랬죠? 접속사라 그랬죠? 접속사 앞에서 끊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자는 거예요. 동사 뒤에 오면서 접속사 앞이니까 제대로 잘 끊었네요. 그죠? 즉,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껍질만 남아 있었다. 언제? The ant. 개미가 지나갔을 때요. 어디를 지나갔냐면 그 길을 다시 지나갔을 때 보니까 번데기는 어디 가고 번데기 껍질만 남아있었다 라는 거죠.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기 6번째 팁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팁 보여드릴게요. 자, 7번째 팁은요. ing로 시작하는 문장이나 절은 뭐뭐 하면서로 해석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Wondering what had become its contents, he felt something. 자, wonder 하면 궁금해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여기에 ing를 이렇게 붙여놨죠. ing로 시작하는 문장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궁금해하면서 무엇을? What had become its contents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콤마 있으니까 끊었어요. 그것의 content, 내용물이 무엇이 되었을까? 아까 그랬잖아요. 번데기 껍질만 딱 남아있었다고. 아니 그러면 번데기 그 내용물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그는 느꼈다. 무언가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내용이 흥미진진해지죠? 이제 개미와 번데기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8번째 팁 보여드리겠습니다. 8번째. 비동사 뒤에 나오는 ed 형태는요. 어떤 행위를 당한 것으로 해석하자라는 팁인데요. 예를 들어 Suddenly, he was shaded and fanned by the gorgeous wings of a beautiful butterfly 라는 문장이 있어요. 개미와 번데기 예문이에요. 갑자기, 자, 콤마에서 끊었습니다. He was shaded and fanned. 자, by는 전치사니까 이 앞에서 끊어볼게요. 자, 그런데 방금 전 8번째 팁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ed 형태로 나온다면 어떤 행위를 당한 것으로 해석하자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hade가 뭘까요? shade. shade는 그늘 지다 아니면 그늘 만들다, 그늘을 만들다 이런 뜻인데 그늘을 만드는 행위를 그가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그늘을 만들었고 여기 나온 그는 그늘 만드는 것에 이렇게 당했다, 그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fan. fan은 원래 부채란 뜻도 있고 부채질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부채질하는 행위를 당한 거예요. 누가? 여기 나오는 그가. 즉, 그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늘을 만들고 그늘 생기게 하고
막 부채질했다라는 거죠. 부채질하는 행위를 당했다. 자, 무엇에 의해서 당했는지 봅시다. by 누구누구에 의해 라는 뜻인데 the gorgeous wings 아주 아름다운 날개에 의해서 그늘 당하고 부채질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가 누구의 날개냐면 a beautiful butterfly 아름다운 나비의 매혹적인 날개 짓에 의해서 당했다. 자, 제가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가고 있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동사 나오고 ed 형태 있으면 어떤 행위를 당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수동이라고 하는데요. 독해할 때는 어려운 문법 용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의미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비동사 다음에 ed가 나오면 그 행위를 직접 한 게 아니고 당한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9번째 팁 보여드릴게요. 문장 중간에 나오는 who, which는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문법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이란 말을 넣어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The butterfly who had the gorgeous wings said, Behold me, your much pretty friend. 나오죠. 그 나비가요. 콤마에서 끊었는데 여기에 who가 나왔죠? 문장 중간에 나온 who는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어떤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면 좋다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이란 말 보이죠? 그 나비가 어떤 나비냐면 가지고 있었던 나비. 매혹적인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비가 말했습니다. Behold me, 나를 보아라. Your much pretty friend. 너희 훨씬 가엾은 친구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 중간에 who, which 아니면 that도 있어요. that.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자.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팁. 10번째는요. 병렬구조 뭉쳐주기라는 팁이 있는데요. 병렬구조라는 말 너무 어렵죠? 제가 좀 쉽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A and B, A or B 이런 구조들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어떤 단어 나오고 그 다음에 and 나오고 또 다른 단어 나오고 아니면 어떤 단어 나오고 or 나오고 또 다른 단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뭉쳐주세요.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주면은 문장 구조가 훨씬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butterfly who could fly here and there was soon lost to the sight of the ant forever. 그 나비가요. 자, 콤마에서 끊었는데요. 오, 문장 중간에 who가 나왔네요. 어떤이라는 말 넣기로 했죠? 어떤 나비냐면 날 수 있었던 here and there. 자,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here 어떤 단어 나오고 and 나오고 또 there 또 다른 단어 나왔죠? 이게 바로 병렬 구조예요. 네, 병렬 구조 중에 바로 첫 번째 A and B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뭉쳐주지 않으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Who could fly here? 끊지 마시고 그 나비가 어떤 나비냐면 여기저기를 날 수 있었던 그 나비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was soon lost. 곧 잃었다. 사라졌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To the sight. 시야. Of the ant forever. 그 개미의 시야에서 곧 사라졌다. 영원히.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구조 뭉쳐주기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구조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로 뭉쳐주면 훨씬 더 보기가 쉽다라는 거 이야기해 봤고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팁 다 했어요. 직독직해 10가지 팁. 제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팁들을 모아 봤는데 자, 어떠세요? 개미와 번데기라는 글의 내용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summary 먼저 할게요. 첫 번째로 top-down strategy, 우리 배경 지식 이용하기 전략 있었잖아요. 그리고 bottom-up strategy, 아래에서 위로 가는 전략이었는데 영어 어순대로 그리고 의미 단위로 끊어가면서 해석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직독직해 10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팁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글에 적용하면서 연습하면 쉽게 익힐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독해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문학작품, 원서를 읽어보면서 오늘 봤던 전략들을 직접 활용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오늘 다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